반갑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 그날 태풍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조금 시원해질란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뭐 지금 때가요.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고 지금 더위는 사실은 거의 이제 가야 될 때거든요.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그 더위가 아직 멀었어요. 더위. 아직도 아니 이제 이번 주가 이제 고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보니까는 뭐 그렇게 시원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 우리 지구촌이 맞이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참 대단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대종경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수행품 11장입니다. 11장요. 이게 이제 그 수행품 1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11장의 내용에 등장을 하시는가 하면 전엄광 선지님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해화 시간이라 그랬죠. 해화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보면은 이제 정신수양은 연불좌선이고, 그다음에 사리연구 과목에서는 이제 해화와 강연 이 두 과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대칭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화는 이제 격이 없이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자기가 느낀 바 심신작용 처리권이나 또는 강학 감상 이런 것들을 자유스럽게 발표하는 것이 해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화는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 돼. 해두를 우리가 단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꾸 우리가 발표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회 하잖아요. 단회 지금 교당 법회 끝나고 나면은 단회를 이제 하고 그러는데, 단회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자기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고 살았다 하는 이런 발표를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해화입니다. 발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도 아마 우리 전엄광 선생님께서 이제 해화 시간에 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제 제목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공부인과 비공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해화 시간에 이제 이 발표를 이제 하시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엄광 이제 이 어른이 등장을 하시는데요. 전엄광 선지님이신데, 참 이분이 교단에 지금 역할하시고 이제 한 내용이 대단한 그런 선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탄생을 언제 하신가 하면 1909년에 하셔요. 1909년에 하셔가지고 열반을 언제 하신가 1960년에 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한 50몇 세 이제 살으셨죠. 그게 이제 지금 하는데, 고향이 어딘가 하면요, 전북 진안 출신이세요. 근데 진안도 어딘가 하면 진안 중에서도 마령이에요. 마령이요. 마령 마이산이 있는 데 있죠. 마령요. 근데 마령이요.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요. 어째 유명한 곳인가 하면요. 지금 이제
마령 모두 마이산 가보셨죠? 그것도 또 돌탑 다 쌓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이제 마령 모두 이제 다 다녀오시고 그러셨을 것인데 그 이제 마이산은 그 옆에 가면 이제 그 마령에 우리 교당이 있어요. 마령 교당이요. 근데 그 마령 교당이 아주 그 번성했습니다. 그 마령 교당이에요. 이게 여런이 이제 이 전음강 선지님도 고향이 이제 마령이셨어요. 그래서 마령 교당이 그렇게 이제 번창을 하고 하다가 그게 이제 이게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농촌에서 다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주로 이제 그 마령 분들이 어디로 많이 오시는가 하면 전주로 많이 오셔요. 전주로. 그러면 전주로 오시면은 전주에 오셔가지고 이 마령 분들이 세운 교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인후교당이에요. 지금 인후교당이 있죠? 전주에 가면 인후교당이 있습니다. 그 인후교당이요. 마령 출신들이 마령에서 이사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여가지고 이제 인후교당을 그렇게 이제 지금 만드시고 지금도 이어서 전무 출신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시고 이제 모두 그렇게 한 곳이 이제 마령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법호가 뭔가 하면 해산이 있어요. 해산이요. 은혜 해자 해산. 법호도 좋죠. 이제 해산 이렇게 이제 법호를 지금 받으신 이제 어른이 이 전음광 선지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1923년에 전주 보통학교 재학 중에 그래서 마령에서 전주 보통학교를 진학을 했다고 하면은 마령에서 이미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주로. 이제 전주 보통학교 재학 중에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 재학 중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는 제자가 돼가지고 출가를 바로 하셔버립니다. 그게 전부 출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일찍이 이제 전무 출신을 이제 하게 되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체 이제 대종사님에 대한 신의가 돈독하고 하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엄부자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엄부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요, 지금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제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아들이 다 누군가 하면 교도님들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엄부자 관계를 맺어줘가지고 그래서 참 그 이제 제가 그 이제 혈족들 모두 챙기고 이제 지금도 또 그분들이 저를 보면 또 챙기고 지금 모두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종사님께서요 엄부자는 하되 맺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엄부녀는 안 된다. 예, 못하게 하셨어요. 그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여자도 말이죠. 남자 여자는 못하게 그렇게 지금 그 규정을 딱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사님은 엄부자 관계를 소태산 대종사님과 엄부자 관계를 그렇게 가질 정도로 대종사님에 대한 신성이 돈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추해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이제 관계를 지금 가진 분이 이제 이 해산 이제 전음강 그 선지님이신데요. 지금 이분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엄부자 관계를 맺어갖고 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제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을 첫 행가를 언제 하셨는가 하면 원기 9년 양력 3월 30일 날 처음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서울을 행가하십니다. 첫 서울 행가예요. 원기 9년 양력 3월 30일
이제 첫 서울 행가를 하시는데 그때 누구 가시는가 하면요. 대종사님 물론 가시겠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이제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하면 대종사님께서 지금 복내정 석도암에 계셨잖아요. 석도암에 계실 때 일입니다. 원기 9년 3월 30일이면은요. 그러니까 석도암에서 여기 계속 계시지 말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제도 작업하시다고 종료하신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렇죠. 추산 서중환 선생님. 그게 이제 그 초대 불법연구 회장 아닙니까? 그래서 첫 서울 행가에 누가 배종을 하는가 하면 서중환 선생님이 배종을 하셔요. 그 다음에 대종사님을 모시고 서중환 선생님, 그 다음에 정무 출신으로서는 정산종사님, 그 다음에 해산 전엄강 선생님, 그 다음에 여자는 누군가 하면 최도화. 최도화 몇 타원입니까? 3타원. 이렇게 5분이 첫 서울 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금년 서울이 어떤가 하면요, 대종사님 서울 상경 교화를 첫 시작하신 100년. 그러죠? 원기 108년이니까, 원기 9년에 가셨으니까, 내년 되면 이제 100주년이 되죠? 100주년이 돼. 그 100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화곡지구에 이제 그 합동법회가 있어갖고, 소태산 대종사 이제 서울교화 100년 그 제목으로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요. 지금 이제 봄에 가서 이제 제가 하고 이제 왔었는데, 이렇게 갖고 처음 가시는데 3월 30일 날 여기에 누가 배종을 하신가 하면 전은강 선지님이 같이 서울을 가셔가지고 배종을 하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육타원님 그 얘기했죠. 육타원님 제도하신 얘기에 왕궁가에 범죄를 가지시고 하고서 처음에는 대종사님 뵐 때 양반다리 탁 이렇게 하고 배웠대요. 그런데 몇 시간 설법을 들으시고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절했다 그랬죠. 그래갖고는 첫 제자가 되신 거예요. 육타원 이동진아 선지님.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어른이요. 우리 교단의 여성계에서는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지금 하죠. 그래서 궁중 예절을 다 익히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30일에 첫 방문해서 했는데, 거기에 배종을 하신 분이 전은강 선지님이셔요. 그러니까 전은강 선지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해사님이 이렇게 이제 지금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시봉을 하면서 우리 교단의 최초의 그 월간 발행지가 뭐죠? 월말통신. 그거를 주산 종사님이 이제 그 의견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런 걸 내자 지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갑으로 평가하시고 월말통신을 내시는데, 그 월말통신을 낼 때 지금 제가 5부를 했다 그랬죠? 그 얘기 했죠? 5부. 그래서 목사지 있죠, 예전에. 검은색 거요. 갖다 그걸 이제 5개를 이렇게 하고 위에서 눌려갖고 쓰면은요, 그게 이제 밑에 베여갖고 지금 같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갖고 5부를 내는데, 요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요, 전은강 선지님하고 추산종사님 두 어른이 하시는 거예요. 최초의 우리 통신의 월말 통신의 5부를 처음 제작하신 분이 뭔가 하면 해산 전은강 선지님이 주관을 하셔가지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하셔가지고 그 이제 월말 통신을 내는데, 그러면 그 월말 통신을 낼 때 물론 대종사님께서 설법하시면 설법의 내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설법 내용 넣겠죠? 넣고 그 다음에는 또 그것만 넣는 거 아니잖아요. 또 회중 소식 같은 것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뭔가 하면 논설을 쓰는 거예요. 논설. 그 논설을 주로 누가 쓰셨는가 하면 해사님이 쓰셨다 이 말이에요. 논설을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좀 논설이라. 하여간 그런 이제 논설을 지금 우리 해사님이 주로 쓰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 해사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교서를 이제 모두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 이제 편찬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1932년에 해가 중앙총부의 교무부장을 하셔요. 그리고 중앙총부의 부장들이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교무부장, 연구부장, 교무부장은 지금은 이제 교화부장이죠. 연구부장은 지금 뭔가 뭐 교육부장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또 산업부장, 이거 지금 재정산업부장 알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돌아가시면서 이 부장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장을 다 하시면서 대종사님을 보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현이 이제 지금 해사님이 이제 보필을 쭉 지금 이제 하시는데, 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불법연구의 총치 조당 교약 노랑책가이 최초의 교수라 그랬죠. 또 3대 요령, 6대 요령 이런 거 다 냈다 그랬죠. 초기 교서. 초기 교서를 낼 때에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름으로 내면은 대종사님에게 그 당시에 일제 압박이 심했을 시대 아닙니까? 일제 압박이 엄청 심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카톡으로 그 이제 그 글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금도 일본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식민지로 36년간 통치를 하고 했는데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도 잘못 뒀어요. 이웃 진짜 잘못 뒀다니까. 또 우리가 또 조선조 때 임진왜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입니까? 수많은 해를 말이죠. 그 지금 임진왜란에 그걸 하는데, 아이고 참 우리나라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100,000번 900 몇 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랬죠, 한국에.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정말로 평화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일본 보세요, 저거요 하고 있는 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넘어가는데, 아시겠죠? 그러니까는요, 일제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뭐를 하신가 하면요, 당신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그 책을요. 얼마나 소태산 대종사님을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셨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말이죠, 그 대행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대종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철저한 신성을 가진 분이 누군가 하면요, 전은광 선지님이었다, 해사님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스승에 대한 정말로 그 지금 신성을 바치는 아주 표준제자로서 해사님을 우리가 이제 꼽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데요. 이제 이게 전은광 선지님이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이제 해화 시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게 주제는 뭔가 하면요, 공부인과 비공부인이에요. 공부인과 비공부인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해화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연타님 읽으셨는데 그 내용 보면은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뭐 처음에는 공부인과 비공부인이 별 차이가 없다. 안 그랬습니까? 차이가 없다. 근데 공부인은 꾸준하게 그 자기가 공부하는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비공부인도 한때는, 때로는 말이죠, 한 번씩은 사막을 대중해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비공부인도 자기도 모르지 이게 사막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막인지도 모르면서 수양연구치사 이 사막을 들이대 가지고 그거를 그 일을 정성스럽게 해갖고 성공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때의 일과성에 불과한 거다.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나고 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비공부인은. 그런데 공부인은 말이죠. 계속 그 방향으로 마음을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 다르다 하는 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요. 예화 시간에 발표를 하시니까 그 해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11장 전체의 그 지금 내용이에요. 소형품 11자의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이제 예를 들으신가 하면요. 이제 자, 이제 세 사람이 예를 이제 들으십니다. 사람 모여 이제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알죠. 기계 연구한다. 한 사람은 기계 연구한다. 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아니죠. 예, 두 번째 사람은 자선한다. 세 번째 사람 무료히 그냥 앉아 있다. 이 세 가지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데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으시면서 기계 연구하는 사람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발명품이 나온다. 자, 기계가 자선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력을 얻는다. 무료도를 하는 사람은 뭐습니까? 예,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은 앉아있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이 말이죠. 마음을 어디다가 쓰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을 대종사님께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시죠.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차이에 대해서요. 그러시면서 이제 당신이 공부하시는 이제 당신의 심신자용 처리권과 이제 감각 감상이죠. 그거를 이제 지금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는데 당신이 어리실 때 우리 대종사님 서당 좀 다니셨죠? 예, 서당 다니셨는데 서당 제가 학력이 뭐라 그랬죠? 대종사님 서당 학년이 서당 중퇴, 서당 중퇴요. 중퇴. 그때 서당 다닐 때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뭔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예, 창 소리하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 다 지금 그거 하셨죠? 쭉 안 내놨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니까 서당에 다니는 것은 똑같이 다니세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나 대종사님이나 서당 다닌 것은 학력은 똑같잖아요. 똑같지만도 지금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것을 그다 지금 쭉 필요해놨죠. 자, 그 사람은 말이죠. 얼마 전에 연전해 보니까 지금도 그 소리를 못 놓고 숨은 명창 노릇을 하더라 하는 걸 연전에 내가 봤다. 지금 그러셨죠. 이건 대종사님께서 하신 지금 감각감성이고 심신자응 처리거리예요.
그런데 나는 그 뒤로 말이죠. 차나깨나 현묘한 이치를 나는 탐구했다. 그러셨죠? 선진 만나기 위해서, 도사 만나기 위해서, 또 이를 장처치 않고 스스로가 말이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해갖고 오늘날에 내가 돼가지고 이처럼 말이죠. 진리 생활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지금 해 주시는 것이 지금 이제 이 11장의 이제 지금 내용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지금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그 시초의 그 어떤 그 계기는 해산 전광 선지님께서 해화 시간에 공부인과 비공부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해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우리 대종경 구서용품 11장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요. 해화 시간에도 그걸 잘 발표를 잘 해야 돼요. 잘 해야지만이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당신께서 또 얻으셨던 그 지혜의 안목으로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설명을 이제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해야 될 그 방향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이제 이 11장에서 공부해야 될 방향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말입니다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지향처예요. 마음의 지향처예요. 마음이 어떤 곳으로 지향하고 있는가? 이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는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자, 저 앞에서 말이죠. 세 사람 예를 들으셨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그 세 사람 예를 들었는데. 그게요. 기계 연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로 간 것만요. 기계 쪽으로 마음이 지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니까 뭐가 나오는가? 발명품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는 선하는 사람은 계속 선을 하니까는 뭐가 생깁니까? 정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아무 생각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다 똑같으나 그 같은 모습 중에서도 마음을 어떤 곳으로 지향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지향처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그 소중성을 여기서 천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소중합니까?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지만도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지향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지향처가 마음의 지향처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요. 형체는 그러니까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은 똑같아도, 근데 지금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사회는요, 이 삶의 모습이요, 대단히 다양해요. 다양해요. 삶의 모습 자체가 다양하다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과거는요, 과거 시대는 단순 사회였습니다. 단순한 사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단순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사는 삶의 모습도 단순해요. 그렇지만요, 지금은요, 얼마나 천차만별의 삶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말입니다요, 사는 것은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죠. 제가 며칠 전에 저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고향이 김천이거든요. 이제 부모님 제사가 있어갖고 이제 갔어요. 제사가 있었는데 제사를 이제 다 마치고 우리 조카가 그 이제 시내 사는 이제 조카가 이제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김천 시내 사는 조카, 이제 또 서울에 사는 조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 시내 사는 조카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그 제식에 참석을 하고 다 이제 끝나고 밥 먹고 내가 오는 차에다가 이제 검정 포도를 한 상자 이제 실어서 이제 해갖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제 삼촌 이거 갖고 가셔서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조카가 주는 것이니까 그냥 싣고 왔잖아요. 싣고 왔는데 와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 검정 포도는 못 먹거든. 검정 포도는 못 먹어요. 근데 김천에 포도 N, 김천 N 들어봤어요? 아이고, 과일에 김천 N 하는 과일 이름이 김천 N이에요. 근데 청포도도 있다니까. 또 청포도는 제가 잘 먹어요. 근데 검정포도를 줬으니까 청포도를 제가 못 먹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검정포도는 누구를 주고 청포도는 어제 한 상자 샀다니까. 그러면은요, 우리 조카가 그거를 알고 검정포도 대신에 청포도를 사줬다면은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야, 조카야 고맙다 하겠지만도 검정포도를 사줬으니까 그것도 고맙지. 고맙긴 고마운데 덜 고맙더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말이죠, 이 다양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요, 우리 조카가 지향하는 마음의 지향치하고 내가 하는 지향치하고는 지향치가 다르잖아요. 다르니까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말입니다, 전부가 이런 것이에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곳으로 마음을 우리가 향하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습이나 결과는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지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이 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 모습을 한가 말이야. 다양하지만도요. 지금 세상이 다양하지만도 어떻게 하면 관습적 생각, 여기에 찌들려 있어요. 관습적 생각에 찌들려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 찌들려 있으면은 자기가 해왔으면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할 거 아닙니까? 계속 하는 거요. 이래서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복되는데 이 관습적 생각이
이게 뭔가 하면 선의 방향으로 간섭적 생각이 가면은 뭐가 오겠습니까? 성과가 오지요. 이 성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악의 방향으로 간섭적 생각이 가면은 뭐가 오겠습니까? 악과가 오는 것이죠. 이게 딱딱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간섭적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사고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살고 있지만도 이 간섭적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많이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간섭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살지만도 이 지금 그 생각의 방향을 말이죠. 같은 것이면은요,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가치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금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지금 말복 지났죠? 그리고 입추도 지났죠? 근데 날은 시원해지질 않네. 안 그렇습니까? 밤에 좀 선선해졌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말입니다요. 지난번에도 폭우도 오고 지금 또 이제 그것도 지나갔죠? 지금 태풍도 지나갔죠? 저는요, 사실은요, 이 태풍 지나가고 나면은 좀 시원해지겠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근데 태풍은 태풍대로 지나갔는데도 안 시원해지더라니까. 지금 그러죠? 저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다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면요, 인간이 지금까지 행해온 관습적 생각에서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기후의 재앙을 만들어가는 관습적 생각과 관습적 실천을 한 거요. 그렇죠? 아이고, 해놓고도 지금 안 한지 않으신 것 같아.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게 지금 덥죠? 덥지만도요, 지나고 나면은 아이고, 여름 또 더운 거 또 다 잊어버리는 거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인간이 맞이하는 이 지금요 기후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의 멸망이 여기에 지금 달려 있는 거예요. 달려 있는데 그것이 느껴질 때는 달려 있어요. 그런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의 관습으로 또 돌아간다 이 말이죠. 뭔 말씀인가 알겠죠? 자, 그래서요, 누가 보낸 칼럼에 제가 보니까요, 기후의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세계 속에서 지금요, 지옥문이 열린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요. 지옥문. 서서히 지금 열리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지금 지옥 갑니다. 왜 이것도 지옥이라 했는가 하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말을 그 칼럼에서 인용을 했는가 하면요, 단테, 신곡, 단테, 이게 중세 사람이죠. 단테 신곡에 이제 그 단테 신곡에서 이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옥문에요, 단테 신곡에 나오는 내용입니다요. 그 지옥문에 이제 글귀가 하나 써져 갖고 있어요. 지옥문에 단테 신곡에서 나오는 거예요. 글귀가 하나 써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이게 이제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금 지옥문에 이게 걸려갖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쓰여져 갖고 있대요. 이게 지금요 지옥문에 이렇게 쓰여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테 신곡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중세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중세는 뭔가 하면요 지금 완전히 카톨릭 기독교의 천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천국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것을 사니까요. 단테가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했는데 이게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들어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이고.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상을 볼 때 기우자, 폭염, 폭우, 거기다가 제가 극한 폭우, 극한 폭염 얘기했죠? 극한 폭우, 극한 폭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또 그럼, 또 요새 말이죠. 신조어가 또 하나 더 나왔더라고. 신조어가. 요새 지금요 뉴스에 딱 보니까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 뭔가 순살 아파트. 뭡니까? 순살 아파트. 신조어예요. 신조어요. 순살 아파트. 자, 그런데 익산의 LH 평화주고 거기도 철근을 빼먹었대. 이런 순조어가 나온다니까요. 순살 아파트. 자, 이거 보세요. 순살이 뭡니까? 그냥 뼈 없이 살만 있다. 아하하하하. 뼈가 뭡니까? 철근이지요. 예. 그러니까 철근 빼먹었다. 이래갖고는 신조 순살 아파트라는 말이 지금 나왔다니까. 그러면은요, LH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마음의 지향체를 쓰는가? 그것이 어디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순살 아파트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요 신조어 가르칩니다. 순살 아파트